예, 그래서 아까 우리는 x축에 대한 x축 기준으로 y 방향으로 물질이 얼마나 떨어져 있냐를 가지고 구할 수 있는 단면 모멘트라고 아마 많이 할 거예요. 단면 모멘트에 대해 배웠고, 뭐 제가 관성 모멘트라고 영어 책에는 써져 있어서 관성 모멘트란 말도 가져왔는데 아마 재료역학 관점에서는 단면 모멘트란 말 더 썼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쓰는 것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우리가 x축, y축이 아니라 그냥 어떤 점을 기준으로 회전을 시킨다고 보면 돼요. 여기. 그러니까 사실 z축인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z축이라고 봐야 되나? 네. 그래서 r제곱, 그 축에서, 회전 축에서 떨어져 있는 거리만큼의 r제곱이죠. 그거를 싹 적분을 한 게 우리가 폴라 모멘트 오브 이너셜이라고 해서 아마 극관성 모멘트 그런 식으로 써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 r제곱은 결국에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고, 그럼 x제곱 y제곱 따로 나눌 수 있죠? 그러니까 뭐랑 같아요? iy 더하기 ix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하나를 배웠을 거고,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건데 이게 우리가 한글로는 관성 반경이라고 아마 쓸 거거든요. 자, 관성 반경이라고 쓸 텐데 정력학에서 아니면 여러분들 정력학 그 한글판 책에서 뭐라고 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관성 반경이란 말 많이 쓰는데, 얘는 뭐냐면은 요 모멘트 오브 이너셜을 여기는 또 면적으로 나왔네. 모멘트 오브 이너셜을 가지고 하나의 길이 방향 차원 대표값으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얘는 구해 보시면은 결국엔 뭐가 나오냐면은 미터 4제곱이 나오나? 아니지. 미터 단위가 이게 나올 거예요. 맞나? 이러면 안 되는데. L 이게 나오는 L 4제곱 미안. 죄송합니다. L 4제곱이 나와야겠죠. 왜냐면은 요거 X제곱 없다고 치고 거리의 제곱 없다고 치고 그냥 적분하면 뭐예요? 이거잖아요. 근데 면적은 L제곱이죠. 차원 얘기했잖아요. 안 했나? 네, L제곱 차원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또 얘가 L제곱이잖아요. 그럼 다 하면은 L 4제곱이 나와요. L 4제곱인데 관성 반경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대표적인 거 하나만 해봅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A라는 게 아까 L제곱이었고, 그 다음에 얘는 L 4제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나눠주고 루트까지 씌우면 뭐가 돼요? 이렇게 되죠. 그래서 관성 반경은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그 물체가 회전축 중심, 뭐 x축, y축 아니면은 저기 극 관성 모멘트에서는 뭐 뚫고 들어가는 축이겠죠. 그걸 기준으로 물질들이 얼마 정도에 떨어져 있어서 분포되어 있는 걸로 치면 되겠냐, 평균적으로. 거기에 대한 식이에요. 그래서 관성 반경이 클수록 물체가 중심축에서 멀리 물질들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뭐 극단적인 예로 여기 x축 기준으로 이렇게 십자가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똑같이 t자로 쪼개서 위아래로 바꿔서 달면은 같은 단면적이죠. 그림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훨씬 더 중심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물질들이. 얘는 가까이 붙어 있고. 그러니까 관성 반경이나 아니 A는 똑같다고 해도 I, X가 둘이 차이가 크겠죠. 얘가 훨씬 클 거예요. 관성 반경도 얘가 훨씬 크겠죠. 그러니까 관성 반경이라는 거는 그냥 물체가 얼마나 중심축에서 평균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단면적으로 나눴기 때문에 단면적이 큰 물체라고 관성 반경이 크진 않겠죠. 그러니까 물체의 단면적이랑 상관없이 얼마나 떨어져 있냐를 나타내주는 중요한 값이고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 동력학에서도 자주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관성 반경이란 개념은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평행축 정리. 우리가 어떤 물체가 주어졌을 때 관성 반경을 구하는 식이 떨어진 거리에 제곱을 한다고 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나는 이 축을 원하는데 이 축이 아니라 다 구해놓고 이제 딴소리를 하는 거죠. 나는 이 축 원했는데 그러면 얘가 뭔지 몰라도 좀 더 멀어질 거잖아요. 멀어졌겠죠. 네. 그거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라는 건데 뭐 구태여 유도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I는 뭐냐면은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센트로이드, 그러니까 무게중심이겠죠. 센트로이드를 지나는 축에 대한 관성 모멘트예요. 그러니까 기준값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냥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는 단면적이고 D는 이 축 간의 거리예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게 그러면은 I 바보다 센트로이드를 지나는 애보다 작은 관성 모멘트를 갖는 축은 있을 수가 없겠죠. 왜냐면은 D 제곱항이 들어가고 A야 음수일 수도 없고 D 제곱도 음수일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센트로이드를 지나는 축에서 뭐 어쨌든 거리 D만큼 벌어지면은 무조건 관성 모멘트는 커진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 그럼 가장 작은 관성 모멘트는 무게중심을 지나는 거에서 얻어진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겠습니다. 몇 분이 됐죠? 네, 7분 됐으니까 다음 쪽도 좀 해볼게요. 평행축 정리까지 썼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 배우는 게 프로덕트 오브 이너샤라는 게 있는데 얘는 정의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평행축 정리를 하자면은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뭐 식은 보시면 이제 알겠죠. 네. 근데 이게 이거 있고 그 다음에 또 식 하나가 좀 복잡하네. 우선 그냥 얘기만 드리자면은 얘는 뭐 어떤 임의의 물체가 있을 때 네. 어떤 물체의 XY 좌표는 당연히 주어지죠. 어떤 축에든지 네. 어떤 두 개의 축을 줬을 때 XY 좌표들이 다 정해지니까 그 각 점들의 XY 좌표들을 전체 면적에 대해서 싹 적분을 한 게 프로덕트 오브 이너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얘는 그 자체로 중요한가? 뭐 정력학이나 구조역학에서 쓸 수는 있는데 동력학에서는 중요하진 않아요. 얘는. 그래서 사실 안 다뤄도 되는데 왜 이거를 구태여 써놨냐면은 이제 요거를 뒤에서 이제 나올 이거를 꼭 얘기를 하고 싶어서 넣었거든요. 네, 아마 정력학 때 배웠을 것 같은데 안 배웠을 수도 있고.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다시 얘기를 꼭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X, Y 축에 대한 프로덕트 오브 이너샤라는 거를 계산을 할 수 있다. 얘를 뭐에 쓰는지는 신경 쓰지 마시고 계산할 수 있다예요. 근데 이제 누군가가 와서 야 그러면 이거 좌표 축을 바꿀 수 있지 않니? 이렇게. 어차피 여기에 대해 구할 수 있으면 이런 축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프로덕트 오브 이너샤 구할 수가 있죠.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X, Y 축이 이렇게 좌표계가 있을 때 얘가 이렇게 회전한 거잖아요. 세타만큼 회전을 했다. 그러면 세타만큼 회전을 했을 때 좌표 축이 변한 만큼 얘도 뭔가 변할 건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수식을 갖다 쓰면 되겠죠.
그냥 x, y 대신 집어 넣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면적이 안 변할 거 아니에요. 얘를 이렇게 돌려서 했으니까. 그래서 x 프라임은 이 회전에서 좌표계 변환하는 거는 공대에서는 정말 자주 쓰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식은 이렇게 변화한다라는 거는 꼭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오나? XY 이거 맞겠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새 이거를 여러분들 이게 좀 내용이 길거든요.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쭉쭉 풀어 주시면 이거예요. 얘를 이렇게 풀겠죠. 그 다음에 이제 y 제곱 y 프라임이라는 게 요 식으로 나오니까 뭐 그걸 쭉 풀어 주시면은 결국에 뭐가 나오냐면은 시간 없고 갈 길은 멀기 때문에 결과식만 쓰겠습니다. 저기 뭐 수업 자료를 참고하시거나 아니면은 정력학 책을 나중에 재료역학 배울 때 다시 보시면은 되겠죠. 코사인 2세타인데. 이렇게 나오거든요. 똑같은 방식으로 i, y도 구하실 수 있고 i, x 프라임, y 프라임, 프로덕트 오브 이너샤도 구할 수 있어요. 이거는 모멘트 오브 이너샤고 그 다음에 이거는 프로덕트 오브 이너샤까지 여러분들이 다 변화된 이렇게 회전된 축에 대해서 구하실 수가 있죠. 그렇게 했을 때 중간에 칠판 주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그렇게 했을 때 i 프라임 x, i 프라임 y, i 프라임 x, y가 있을 때 이걸 이제 구할 수 있다고 치는 거예요. 다 적어드릴까? 차라리.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ix, iy를 처음에 주어준다면은 그걸 가지고 얼마만큼 좌표 축을 돌렸을 때 그때 좌표 축을 돌렸을 때 새로운 ix, iy 그 다음에 ixy를 구할 수 있겠나요?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가능하다 라고 하면서 이거를 보여주는 거죠. 그 다음에 iy도 풀었다고 칩시다. 그 수업자료 사이버 캠퍼스에 올려놨는데 아마 여러분들 저기 수강 신청 다 끝나면은 그때부터는 사용 가능할 거예요. 그때 들어가서 뭐 유도하는 거를 보시든가 아니면은 저기 동력학 책 보시고 한번 따라서 해보시면은 참 좋겠네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나 알 수 있는 게 ix 프라임 더하기 이런 식은 성립이 되고요. 근데 이제 요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ix, y를 가지고 놓고 보면은 이제 어떻게 계산을 하면은 어떻게 계산을 잘하면 글씨가 좀 삐뚤빼뚤하긴 한데 급하게 쓰느라고 어떻게 잘하면은 얘가 0이 나오게끔 하는 축이 하나가 나와요. 얘가 그러니까 아까 여기 세타만큼 돌린다고 했잖아요. 세타만큼 돌리다 보면은 어떤 특정한 세타에서는 i, x, y 프라임이 프로덕트 오브 이너샤가 0이 나오는 축이 하나 나오거든요. 그 축을 우리가 프린시펄 엑시스라고 부릅니다. 얘가 0이 되는 축을 그렇게 부르기로 약속을 했고 그래서 주어져 있는 ix, ixy에서 누군가가 ix 그 다음에 ixy를 줬다고 쳐요. 아니면은 뭐 iy를 줬거나 그러면
요런 좌표 평면을 그려놓고 거기에서 점 하나를 찍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ix, iy, ixy를 가지고 여러분이 어떤 세타에서는 제가 0이 되는 프린시펄 엑시스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ixy가 0이 되는 프린시펄 엑시스를 찾을 수가 있어요. 네. 그렇게 되면은 여기가 이 세타가 되고 여기는 이런 값이 갑니다. 여기 0은 ixy가 0이란 뜻이에요. 요걸 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반대만큼 더 이거 점 알았으면 여기가 반지름이 r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쭉 지나는 원을 여러분들이 그릴 수가 있거든요. 그 원을 그리면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물체가 이 물체가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좌표축을 돌려가면서 이게 2세타예요. 그러니까 세타만큼 돌리면은 여기서 2세타만큼 움직인 거죠. 그때 ix, iy, ixy를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가 있다. 그게 모어 서클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래서 아마 재료역학에서는 최대 단면 모멘트를 어떤 특정한 거를 줬을 때 어떤 특정한 물체에 대한 이런 관성 모멘트를 주어졌을 때 얘를 어떤 축으로 봐야 최대의 관성 모멘트를 갖게끔 할 수 있냐라는 거를 구하는 그 과정이 모어 서클이다라는 거 알려드리려고 동력학이랑 상관은 하나도 없는데 억지로 끌고 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재료역학에서는 이게 정말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물체가 있을 때 X축으로 밴딩을 줄지 아니면 Y축으로 줄지 그게 아니면 얼마나 돌려서 새 XY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피 응력을 받게끔 할 때 물체가 제일 잘 버티냐를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이에요. 예, 그래서 동력학이랑 상관없지만 얘기를 했습니다. 예, 자르고 다음 수업에서 계속 할게요.